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1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다우는 1%, 나스닥 1.9%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하락은 장 초반보다 막판에 가면서 하락폭이 커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하락은 다 아실 겁니다. 관세 문제입니다. 관세. 미국이 캐나다산, 멕시코산, 그쪽에 철강성 알루미늄, 그렇죠? 그 외에 들어오는 철강성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캐나다에서 그 전기를 송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가격 올렸죠. 25%. 온타리오 주인가요? 온타리오 주정부가 미국으로 송전하는 전기요금 25% 할증료를 부과하면서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철강성 알루미늄에서 25% 추가해서 50% 한다 그래가지고 온타리오 주에서 할증 25%를 일단 잠정 중단했었죠. 그런 와중에서 트럼프가 EU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EU가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위스키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그거에 대해 열받아 그러면 우리는 유럽에서 나오는 샴페인,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샴페인하고 또 뭐가 있죠? 와인, 그렇죠? 와인. 이거에 대해서 2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관세 전쟁이 시장을 하락시켰는데요. 트럼프의 이 관세 의지가 재확인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트럼프는 이 관세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건 정말 솔직히 말하면 우리 우방국이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매기는 관세는 당연한 거고 남이 매기는 관세는 부당한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상호관세거든요. 내가 매긴 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매기는 거는 정당한 거고 타인 쪽이 매기는 거는 불공정하다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면 생산이 다르잖아요. 서로 생산하는 곳이 다르고 원자재 가격이 다르고 기술력이 다 다른 상황인데 그걸 트럼프는 계속 우기는 겁니다. 우리의 부를 너희들 다 가져갔으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무슨 부를 가져갔으면 가져온 거 없어요.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고, 그렇죠?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잖아요. 샴페인도 마찬가지고. 위스키 생산하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격을 관세를 무관세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자기들은 들어오는 관세는 매기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위스키 한 병이와 샴페인 한 병 바꿔도 마찬가지고 관세가 없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너무 과욕을 부리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콧 벤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CNBC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증시 관련해서 3주 동안 약간의 변동세 걱정하지 않은 3주 안에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봅니다. 3주 동안 약간의 변동세 걱정하지 않는다. 4월 2일 상호관세 때문에 그런가요? 그 상호관세 하면은 주가가 반등을 할까요? 굉장히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침체에 들어가면 되돌아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났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대로 3.2%가 됐어요. 근데 1월달에 3.7%였거든요. 그보다 0.5% 줄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장에 예전에는 어땠냐면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됐구나. 그럼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아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둔화로 인식을 하니까 금리 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이 그걸 폭등시키는 주범이 누구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인 거예요. 당연히 원자재가 오를 수밖에 없죠. 관세가 높은데 원자재를 넣어주려고 하면 25% 삭감해서 누르면은 아무리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제품 생산해서 25% 수익 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 10% 마진이잖아요. 10%. 근데 10% 마진도 안 되는 것도 많은데 25% 관세를 매겨보면 10%, 15% 손실보고 물건을 줘.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어디서 원자재가 그 가격을 주겠습니까? 땅에 파가지고 노동력 그쵸 수출하는데 운임비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면은 다 손실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원자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생산의 물가 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더 생산해서 얻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해서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이거로 인해서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다우, 나스닥, S&P 500이 고점 대비 10%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 10%가 빠지면 이게 조정 국면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까지 들어왔다라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 지난번 제가 여기 선 그어놓은 거 선 안에 있습니다. 아직은 종가를 살짝 이탈했지만 이 안에 갇혀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그 박스권이 그려질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쌍봉 상태가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야 되죠. 월봉상으로는 지금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봉상으로만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흐름이고요. 나스닥도 지금 현재 이 후행 추세선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어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 다시 올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전 저점을 깨트리지 않은 것만 그나마 다행이다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일단 약간 불안한 양상의 그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미국과 우리나라 좀 다를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올랐던 엔비디아 오늘 하루 만에 또 다시 거의 보합 수준에 끝났네요. 장중에 1.6% 빠졌다가 보합 수준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어저께 7.9% 올랐었는데 오늘 3% 다시 빠집니다. 장중한 때면 거의 6%. 테슬라도 불매운동으로 빠졌었는데 트럼프가 뭐 불법이다, 뭐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러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완전히 말로 시장을 다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하루라도 자기 뉴스가 세상에 안 나오면 안 되라 봅니다. 잘못된 거, 대통령으로서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은 보이지 않게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들쑤시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입니다. 물론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정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조용하게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러지 못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미국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환율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환율이 또 안 올라요. 그것도 특이합니다. 그 어저께 본장이 1453원에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환율은 1452원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가격에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로 본다 그러면 미국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덜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 뭐 사후관세가 아직 진행이 안 됐겠죠. 저는 한미 FTA를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뭐 트럼프 성격 봐가지고는 뒤집을 수 있겠지만 내용을 뒤져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 손해날 게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물론 뭐 요즘 소고기 뭐 3년 이상 된 것도 뭐 수입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뭐 봐야 알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압박하는 재료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2.8%가 나왔죠.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2.8%가 된다면 이제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였거든요. 33%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떨어졌죠. 또 오를 겁니다.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만약 연준이 금리하게 되면 우리나라 미국하고 금리차가 생기면서 금리차가 좁아들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아무 상관없죠. 그냥 하면 됩니다. 내수 살리기 위해서 목적 가지고 그냥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월급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월급 많이 받겠죠? 뭐 500만 600만 받지 않지 않습니까? 한 뭐 1000만 원 이상 벌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버는 사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삼성전자 뭐 직원들이 연봉 1억 2천만 원인가 뭐 10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한참 많이 버니까 돈에 걱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 소비자들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자영업자가 뭐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게 되면 실기가 됩니다. 옛날에 김중수 하는 총재가 그렇게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임기 끝나자마자 미국으로서 뭐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창용 하는 총재는 그 반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일단 시장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 내수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는 것만큼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 코스피가 아침에 0.98% 올랐다가 다 밀렸어요. 어저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쿼드로 만기였습니다. 그 쿼드로 만기 속에서 주가를 밀어냈는데요. 어제 수급으로 기관이 매도였어요. 근데 동시호가에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방어해줬습니다. 결국 기관들의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실이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다만 외국인이 하루 매수 하루 만에 팔아서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